그래서 오늘은 그 BI와 CI에 대해서 사례 연구하기 전에 이론을 좀 공부하려고 그래서 오늘은 차분하게 집에 졸 수도 있고 집에 갈 수 있지만 내가 끝까지 오늘은 이론으로 성부를 해보려고 해서 이론을 한번 배우도록 하는데, 여러분들 바이오로지칼하고 CI 케미컬 인디케이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근본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좀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례 연구하기 전에 BI에 대한 왜 어떻게 탄생했고 CI가 어떻게 분류되며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챔버라는 회사는 좀 이따 이제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 쪽은 이제 케미컬 인디게이터고 이쪽은 또 BI 인디게이터거든요. 그래서 챔버라는 회사는 국내 유일하게 CI와 BI를 동시에 만드는 회사고, 앞으로는 그 스티고벨리메드 밀레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수출하거든요. 그래서 100개국으로 이렇게 수출합니다. 이거 대신 이제 윈윈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18년 됐는 것 같아요. 18년. 근데 제가 여러 가지 해 가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새롭게 도전한다는 걸. 근데 제 생각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한테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뭘 하고 시도하니까 욕도 먹고 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했는데 멸균기 회사를 취직한 거예요. 근데 수리를 맨 처음에 담당했었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막 디고 그러고. 그래서 이건 너무 어렵다. 내가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해온 게 한 20년 된 거예요. 예. 그만둬야지. 그 당시 때는 뜨거워서 이걸 그런 정도로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양면 인디게이터 써본 적 있죠? 그게 세계 최초로 저희 챔버가 처음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리무발이라 그래서 스팀에 나서 깨끗하게 떨어지는 것도 제가 처음으로 시도를 했고, 여러 가지 이제 한 거죠. BI는 이제 만드는 건 처음에 우리가 국내에 이제 한번 시도해봤고, 그다음 레피드가 한 3년 전에 나와서 지금 이제 안착하고 있는데, 이것도 레피드도 전 세계에서 한 4나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챔버가 4나라째 이제 합류한 거죠.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몇 나라 중에 이제 일본도 내피드는 없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멸균 표식이라고 하거든요. 인디게이터를 한글로 얘기하면 표식인데, 이제 오늘은 이론으로 얘기를 해서 그 자료는 제가 우리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70페이지가 올라와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멸균 표시기를 이제 멸균에 대한 성공 여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크게 4가지로 분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케미컬 인디게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이 화학적으로 보는 걸 CI라고 하고, 바이오로지칼이라고 해서 그걸 BI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요건 약간 메카니컬 인디게이터라고 해서 MI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종이만 보면 얘가 어떤 증상인지, 얘가 니크가 있는지, 이 장비는 건조가 잘 될 건지,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걸. 그래서 전문가들은, 엔지니어들이 딱 왔을 때 장비를 수리를 하러 가는데 이런 거는 약간 초짜예요. 프린터를 보고 먼저 봅니다, 전문가들은. 프린터 보면 다 나와 있어, 거기. 이게. 그래서 MI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세척을 해서 WI라고 해서 세척 인디게이터. 요게 4가지가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CI, BI, 그다음에 MI, WI까지 이렇게 알면 이제 멸균 표시기를 입문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멸균법을 일단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류가 개발한 것 중에 병원에서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스팀 인디게이터라고 이제 그걸 하게 되죠. 그래서 100도 이상에는 딱 2가지가 있었어요, 인류에. 스팀 멸균기랑 건열 멸균기. 근데 여러분들 스팀하고 건열은 완전 다른 거예요. 스팀은 스팀으로 균을 죽이는 거고, 건열은 열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왜 다르냐면, 열로 죽인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오븐기 있잖아요, 빵. 오븐기를 끄는 건 건열에 속하고, 밀폐돼서 물을 끓여서 스팀으로 죽이는 건 다른 거예요. 건열로 134도에 죽이려면 5시간 걸려요. 근데 스팀으로 죽이니까 3분 안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근데 건열이 또 쓰여야 될 때가 있어요. 가루 같은 걸 멸균하려고 하면 건열이 좀 좋아요. 그다음에 바세린 한다, 그러면 건열로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스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쓰는 수술기구들, 이런 것들은 100도 이상 녹지 않으니까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가장 좋은 발명품을 만들었다는 건 스팀 멸균기를 만드는 거예요. 스팀 전에는 죽이기가 되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팀을 쓰면서 좋은 점은 비용이 적게 드는 거예요. 물만 끓여서 멸균기에 넣으니까 이온가스나 가스나프라즘은 매체를 넣으니까 돈이 들잖아요. 근데 스팀은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여태까지 베스트셀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특별히 어떠한 멸균법을 뛰어넘지 않나 100도 이상에서는 스팀이 아주 더 한 30년 이상 더 50년 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온 멸균, 이제 이게 스팀 멸균기가 너무 좋지만 단점이 하나 있다면 100도 이상에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도 미만에 쓰이는 이 기구들은 스팀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썼던 ETO, 에티렌 옥사이드를 썼고, 그 다음에 기체 가산화수 플라즈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유럽에는 이온가스를 안 씁니다. 절대로. 히틀러가 유태인을 학살할 때 이온가스를 죽였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법적으로 안 해요. 그래서 거기는 유럽은 포름알데히드라는 걸 썼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이온을 썼는데 우리가 어느 나라 영향을 받았냐? 미국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온가스를 많이 쓰고, 또 여러분들도 미국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미국은 그 의료보험비가 되게 비싸요. 그리고 그 앰뷸런스 부르면 일단 기본이 150부터 시작돼요. 오면 150이야. 안 타도. 타면 탄 거리만큼 돈을 내기 때문에 기본은 250만 나오고 월면. 우리는 우리 집 그 문 잠겼을 때도 부르잖아요. 119, 그죠? 네. 그리고 고양이 좀 그죠? 꺼내달라고도 부르고 그래도 돈 안 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고, 또 미국과 다른 점은 뭐냐면 미국은 거의 다 멸균기를 거의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10분의 1도 안 해요. 왜냐하면 다 일회용을 써버리는 거예요. 일회용 쓰면은 다 그거 공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수술이 100만 원 들면 거긴 1000만 원 든다고 생각하고 마취비는 또 별도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입원하면 거의 웬만한 수술은 하루 안에 다 나가요. 이틀. 너무 비싼 거예요. 우리는 뭐 5인실은 거의 공짜 아닌가요? 아닌가요? 거의 뭐 얼마 안 들지 않나요? 이런 것처럼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아픈 거에 대해서는 걱정했죠. 미국 사람들은 아픈 거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아니면 돈이 많든가. 안 그러면 이래도 돼요. 미국에는 요거 되는데 아예 돈이 하나도 없으면 조금 보상이 돼요. 근데 제가 늘 그러잖아요. 고스톱 칠 때 피를 안 먹기가 어렵다니까요. 살다 보면 돈을 모으게 돼 있어요. 그죠? 안 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결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그 재활용을 많이 해줘서 국가적으로 다운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미국 같았으면 그 다 일회용으로 끝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엄청나게 좋으신 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런 거에 해방이고. 제가 또, 여러분도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만약에 제가 암이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의료비가 5%만 내는 거 알죠, 우리나라.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암에 딱 진단받는 순간, 뭐, 5% 해서 국가랑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시도를 이제 오존도 시도해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남은 건 이제 이온가스는 이제 약간 사양제로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가스나프라즘도 좋지만 단점이 뭐냐면 침투력이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의 다음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겠죠.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BICI에 대한 거라는데 BI에 대한 이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BI는 내성균을 갖고 있는 균을 찾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딱 두 가지의 균을 주로 많이 쓰는데 지오 바실러스 스테오모피러스라는 균을 쓰는데 이건 ATCC 7953이라는 균이에요. 그리고 이온가스는 어떤 균을 주로 쓰냐면 바실러스 아스트로피어스라는 ATCC 937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알면 재밌는 게 뭐냐면 바실러스를 쓰는 균은 앰플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그리고 아스트로피어스라는 이 균을 쓰는 건 앰플 색깔이 연두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BI를? 여기서 보면 보라색인 거잖아요. 이거는 ATCC 7953을 썼던 거예요. 스팀에 열에 강한 균을 썼던 거고, 여기 연두색 균은 아까 보시면 아스트로피어스라는 이 바실러스 아스트로피어스라는 이 화학적인 거에 가능한 걸 쓰는 거는 균은 연두색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앰플로 구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균으로 이렇게 하는데 또 이런 사람 또 하나를 또 얘기하면 저한테 막 항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온가스의 균을 스팀으로 해도 죽긴 죽어요. 실질적으로 죽긴 죽는데 약간의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화학적 균. 그래서 자기에 맞는 균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스팀균을 이오가스에서 죽긴 죽지만 100% 죽진 않아요. 100번에다 한두 번 살아날 수 있어요. 이러면서. 근데 거기에 자기 맞는 균을 쓰는 거고 또 교차로도 연구를 하긴 해요. 근데 거기에 제일 적합한 균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팀하고 포르말린 플라즈마는 지오바시러스 스테모피러스라는 ATCC7953이라는 균을 썼던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오가스는 요걸 썼던 거고 건열도 이걸 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바시러스라는 이 지오바시러스라는 요거는 막대라는 뜻인데 이런 막대균을 좀 쓰고 얘는 약간 달라요. 이제 이오가스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가스에 이 저강하게 하는 균을 썼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ATCC는 뭐냐면 저기 미국의 홈페이지 찾아보면 나오는데 균을 보관하고 연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ATCC가 이제 미국의 중심으로 전 세계 근데 우리나라도 균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 번호는 좀 다른데 미국 균의 기초를 미국이 잡았기 때문에 그 균을 쓰면서 이렇게 다 있었던 건데 이 단체 이름이에요, 단체 이름. 그래서 엄청난 균들을 보관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BI에 대한 이론이니까 오늘은 BI에 대한 걸 알고 가야 되니까 BI는 ISO에 적혀 있는데 11138 이렇게 딱 치면 이건 BI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모든 거에는 IS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를 만들어도 IS가 있고 타이어를 만들어도 A4라고 하는 걸 쓰려면 전 세계가 공용을 써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IS 규격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is.org라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서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11138이라고 치면은 여러 가지 여기서 한 8가지의 이 규격이 나오는데 이게 BI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 클릭해서 다운받으면 얼마를 내야 되냐면 스위스에 있기 때문에 이제 유로화랑 이걸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두께가 두꺼우면 더 많이 내고 얇은 됩니다. 그래서 이 규격 하나 클릭해서 보려고 하면 한 2, 30만 원씩 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1138-1에는 뭐가 나오냐면 BI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10의 몇 승을 쓸 것이며 어떤 균을 쓸 것이고 이게 BI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1238-2는 에틸렌 옥사이드에 대한 BI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이 스팀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4가 건열멸기 BI에 대한 이야기고 -5가 포르말데에 대한 BI에 대한 이야기였고 -6이 가산화수 플라즈마 BI에 대한 특성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7은 이제 BI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해석하고 하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8은 실질적으로 배양하는 단축, 내피드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8가지. 오늘은 이제 이론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거 정도는 이제 알고 가면서 BI는 총정리해 준 거예요. 제가 여기서 BI는 끝입니다. 여기서 모든 걸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인류가 처음 BI를 만들었을 때는 제너럴이라고 해서 일반 BI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류가 나오면서 어떤 회사가 네피드를 처로 만들었는데 그게 여러분이 제일 알고 있는 3M. 3M은 원래 이름이 MMM이에요. 그래서 3M이죠. 미네소타 강물, 마이트 어떤 회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데 미네소타에 있는데 쥐를 먹이는 회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3M이 이름을 이제 인디게이터 쪽은 이름을 바꿔서 회사를 팔았어요. 그게 솔벤텀입니다. 3M하고는 이제 관계없는 회사가 됐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BI를 봤을 때 일반 BI는 겉으로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똑같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7953 이게 스팀의 균에 대한 하면 보라색을 쓰는 거고 이 2호균은 연두색이죠. 다 세 개가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데 특별하게 또 빨간색 쓰는 데도 있긴 있지만 전분의 99%는 다 이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일반 BI는 뭐냐면 BI에 대한 구조부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BI는 이렇게 캡이 있는 거예요. 캡. 그다음에 필터가 있어서 일반 공기 중에 이게 노출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 필터도 스팀 필터냐 가산화수소 필터냐에 좀 달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가산화수소는 조금 더 만들기가 까다로워서 필터도 좀 다른 걸 써야 되고 이런 게 약간 더 스팀이나 이어보다 좀 더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앰플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앰플. 요거는 균이 아니라 균이 먹는 먹이라고 보시면 돼요. 밥. 균도 밥을 먹어야 돼 이제 활성화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죠?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종이가 하나씩 들어있어요. 종이 여러 가지. 근데 요 종이가 실제로 균을 담겨 놓은 거예요.
여기다 균을 담가 놓고 그다음에 여기 캡슐이 있는 건데, 원래는 우리가 바이오로지칼이라고 하면 요거예요. 그냥 균하고 요 앰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쓰는 요 바이오로지칼 인디케이터의 정식 명칭은 SCBI예요. 그래서 S가 셀프, 그다음에 C가 컨테이너, 그다음에 바이오로지컬 인디케이터. 스스로 BI를 담고 있는 BI가 정통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학자나 이런 사람이 BI라고 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SCBI를 썼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 균이 몇 마리가 묻혀져 있을지 아는 사람 있어요? 대충 균이 몇 마리가 묻혀져 있는지 이거 드릴 겁니다. 네, 10마리부터 10마리, 100마리, 객관식으로 할까요? 3, 1억. 예, 1억은 아닌 것 같고요. 예. 1억보다 적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객관식으로 하는데 1, 10, 2, 20마리, 3, 10의 6승 100만 마리. 예. 누가 100만 마리를 했어요? 예. 저 끝에 100만 마리가 묻혀 있는 거. 저쪽에. 예. 100만 마리가 묻혀져 있어요. 근데 이 100만 마리가 왜 묻혀져 있는지는 매기 이론을, BI 이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론 시간에 나와서 이제 10의 6승이 묻혀져 있구나. 근데 스팀은 10의 5승도 쓰는데 여러분들이 쓰는 건 10의 6승짜리를 쓰는 거예요, 다. 근데 100만 마리를 묻혀서 하는데 얘랑 섞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균이 얘를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노랗게 돼요. 먹으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점심 드셨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졸음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화를 하려면 피가 심장으로 가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예요. 균도 똑같아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산성화가 되면서 노랗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균을 스티뮬라 이후로 해서 얘를 완전히 다 죽였다, 활성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라색을 유지하거나 연두색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BIA. 그러면서 이게 뭐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 하죠?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거티브. 그다음에 만약에 노랗게 되면 얘가 플러스가 돼서 양성이라고 하면서, 양성 나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병원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BI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서 이렇게 깨서 노랗게 되면은 이제 양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게 그대로 얘가 연두색을 유지하거나 보라색을 유지하면 이걸 음성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특수하게 노랗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게 있어요. 매일이나 일주일. 뭐냐면 멸균하고 이거 딱 깹니다, 일부러. 그러면서 얘가 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저는 눈이 보여요. 착하면 눈이 보이거든요, 균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깨서 진짜적으로 이 도트마다 균이 들어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컨트롤 BI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일부러 깨서 하는데, 컨트롤 BI가 돼야 그게 양성이 나와야 정상적인 BI라고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하는데, 스팀은 24시간 배양하게 돼 있고요. 이온은 48시간 배양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뜻이죠? 배양이 돼야 분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미리 분출하는 이유는 나중에 다 해소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인류 과학이 발전하면서 레피드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속도로. 근데 레피드에 대한 걸로 한번 볼까요? 근데 일반 배양은 이렇게 열에 의해서만 하는 거예요. 온도에 의해서. 스팀은 보통 56도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로 하게 됩니다. 근데 레피드는 좀 달라요. 레피드는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60도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 38도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스팀 이 균이 ATCC 7953이 56도에서 60도대가 가장 활성이 좋아요. 근데 이웃가스 균은 38도일 때 제일 빨리 활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도를 유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큐베이터를 사면 같은 걸 쓰면 될 텐데 두 개 따로 나눠 썼던 이유는 온도가 달라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가산화수소 플라즈마는 같은 균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배양기에서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같은 하나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 스팀도 하고 플라즈마도 같이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네피드라고 하는데, 네피드를 우리가 탁 트러시에서 깨잖아요. 근데 네피드가 뭐가 다르냐면, 다른 거 다 똑같은데 요 균 만드는 게 좀 다르고,
컬처 메디움이라는 이 배양액에 특수 물질을 묻혀 놓는 거예요. 화학 이거를 메디움에. 그거를 이제 그 MEG라는 전문 용어로 얘기하는데, 그 MEG를 넣어서 균이 먹었을 때 움직임이 형광물질을 보여주게 하자는 이 기술이에요,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멸균의 일부 포자가 생존했다고 쳐요. 생존하면 이 포자가 먹고 활성화를 시켜서 기질을 분해하는데, 이때 기질에 형광물질을 생성하게 일반 BI는 그게 절대로 되지 않아요. 일반 BI를 갖다가 이 네피드에 넣으면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늘 음성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네피드 기술이 이 형광물질을 잘 만드는데, 형광물질만 넣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 조성이. 근데 균을 빨리 활성화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균의 이 껍질을 다 벗겨줘야 돼요, 아주. 그래서 알맹이만 모아놓는 이 고농도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균이 빨리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균을 배양하는 이 기술이 속도를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스팀을 처음 만들었을 때 3M에서 3시간짜리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온은 4시간짜리를 만들면서 이 특허를 딱 걸어놓은 거예요, 3M에서. 특허가 걸리면 20년 동안은 뺏겨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회사가 만들었다는 거면 20년이 지나서 특허가 공용으로 풀렸기 때문에 챔버가 그걸 만들 수 있지, 그 전에 만들면 이제 3M 소송을 하겠죠, 그죠? 이렇게 특허의 이유겠죠. 근데 3M은 그 20년 동안 엄청난 인류의 공헌도 했지만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고 전 세계에 이거를 한 거의 100개국에 판 것 같아요. 그리고 돈도 벌었는데 또 회사까지 팔았어요. 더 벌었어요, 그죠? 이 3M이 무슨 행동을 하려고 이걸 회사를 팔아서 그 돈으로, 그죠? 하여튼 세상을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 형광물질을 하는데, 형광물질을 뭘로 보냐면 UV를 딱 쏴주는 거예요, 형광물질 나왔을 때. 그럼 UV 하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게 보세요, 균하고 이게 엔자임 효소를 쓴 이걸로 해서 섞는데, 요거를 이제 기질이 형광물질이 나오는데 UV를 쏴줘야지만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이 광량이 보이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네피드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캐치하는 이런 기술이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걸 딱 하면 요렇게 만든 게 요렇게 이런 인큐베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좀 더 하는 거죠, 그죠? 모든 거는 이제 두 가지로 가겠죠, 그죠? 하나는 빠르게 되는 게 중요하고, 빠른과 동시에 정확해야 돼요. 요거를 하면 좋은 인디게이터 회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조가 하는데, 스팀 같은 경우는 BI만 달랑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BI나 그 보이딕이나 이런 특징이 뭐냐면 어떤 걸 모니터링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 한다는 건 BI를 달랑 넣으면 여러분들이 쓰는 건 이렇게 포로 쌓여져 있죠, 그죠? 그거는 아니면 뭐 카테터 길잖아요. 그래서 안에 엄격하게 모니터링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BI를 겉에다 그냥 BI만 달랑 넣으면 어떻게 되죠? 균 안에 침투하는 걸 못하고 장비가 고장나도 BI는 막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CD라고 해서 좀 엄격하게 BI를 만들어서 죽게끔 만들어야 물건보다 더 어렵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물건보다는 좀 더 어렵게 BI를 만나야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PCD에 감겨져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3M도 보면 감겨져 있고, 뭐 다른 회사 다 하는데, 멸균력이 안 좋은 가산화수소 플라즈마만 달랑 BI를 썼던 거예요. 만약 얘가 스팀 BI처럼 넣어버리면 멸균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가산화 플라즈마는 침투력이 약하다는 게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겠죠, 그죠?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제 PCD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오도 이렇게 PCD에 들어가 있죠. 근데 유독 가산화수소 플라즈마만 PCD 없이 그냥 탈백에 이렇게 딱 넣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가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BI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하는데, 이제 BI가 이제 좀 더 발전하잖아요, 그죠? 발전하는데 이제 실제적인 프린터가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PC에 이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BI 넣고 이렇게 기술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몇 분 홀에 뭐 몇 페타 차에서 쓰고 누가 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 바코드는 뭐냐면 이 BI에 대한 도트예요, 도트. 왜냐하면 도트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불량이 났을 때 이 도트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세트가 되면서 발전해 나갑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CT1을 다른 선생님께서 얘기할 텐데, 앞으로는 전자차트를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자차트 여러분 붙이는 건 다 없어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늦은 감이 어디 하나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10년, 20년 전부터도 이렇게 많이 썼는데 우리는 조금 하지만 그래도 빨리빨리 해 나가면 뭐 여러 가지 기술로서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BI 이론을 좀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론은 포자수가 실질적으로 이제 10의 6승씩 있는데 스팀은 10의 5승까지 허용을 해줘요. 근데 보통 10의 6승을 많이 씁니다. 다 이렇게 보시면. 그다음에 이 이제 건열이라든지 포르말데히드 다 이제 10의 6승. 근데 포르말데히드 10의 5승이지만 같은 스팀인데 이제 10의 실제적으로는 상용화된 건 10의 6승을 제일 많이 써요. 근데 그 이유를 좀 더 설명할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10의 1 이런 건 뭐냐면 10개 중에 1개가 물건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3승이다 라고 하면 1000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10의 6승은 100만 개 중에 하나의 물건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인 거예요. 우리 그래서 10의 6승을 써서 100만 개 중에 하나로 도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수를 많이 넣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의 8승도 쓸 수 있고 10의 9승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10의 9승을 쓰면 매균의 같은 온도라면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줘야 돼요. 근데 10의 6승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134도에 3.5분 정도는 균이 완벽하게 주는데 만약에 내가 10의 10승을 쓴다라고 하면 이론상 조금 더 시간을 주게 되고 이제 개체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안정 SA에서는 10의 6승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10의 6승에서 100만 개에 한 개에 실패할 수 있는 확률로 하는 게 이제 BI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D밸류를 좀 알아요. D밸류. 많은 거 보면 이제 D밸류 얘기하면 D밸류는 뭐냐면 개체수가 만약에 100이 있다라고 하면 90까지 10개가 남는 거죠. 90% 죽을 때까지의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34도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134도에서 10만 개가 10,000개로 줄 때까지는 보통 8초 걸려요. 8초. 90%. 그래서 D밸류를 찾아내는 거죠. D밸류가 이런 것들 한데 D밸류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만약에 110도는 134도니까 8초지 뭐 110도로 하게 되면 뭐 2분, 뭐 20분, 뭐 15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도가 낮아지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노출시켜 균이 죽는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사람들이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산울 속도에서 이게 10만 마리가 이제 0.01을 해서 10의 6승이 되는 것까지의 이 시간, 요 그래프를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 균의 시간을 해서 찾아내는 게 134도에서는 보통 정확하게는 1분이면 균이 원래는 다 죽어요. 근데 좀 더 주는 건 제가 늘 얘기했죠. 내 마음의 위안을 느끼려고 좀 더 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10의 6승을 쓰려고 했던 거는 전체 포장물 중에 오염된 포장물이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게 10의 6승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FU 100만 마리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Z밸류는 뭐냐면 D밸류가 10이 줄 때의 온도를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온도가 하면 보통 134도에서는 여기 8도 차이가 좀 나요. 이렇게 D밸류 찾아내는 게 Z밸류 10 정도 이제 줄 때 이 온도가 이제 시간이 여기 8도가 차이 나거든요. 뭐 이런 것들 찾아내서 그걸 조합해 가지고 몇 도에는 121도에 하려면 15분을 하라. 뭐 이런 것들 찾아냈던 거예요. 이게 이론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로 134도에 하고 134도에서 어쩔 수 없이 녹는 것만 121도에 했던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하는데 여기 영상을 A new approach to sterilization process monitoring begins, the next generation of biological monitoring. In real-world sterilization workflows, speed alone is not enough. Operators need clear status visibility and reliable documentation. 2-minute rapid biological indicator and rapid BI auto reader. Chamber introduces a rapid biological indicator designed to deliver results in about 2 minutes. Sterilization monitoring results can be confirmed quickly and efficiently. The CB Rapid BI Auto Reader is an automated system designed for rapid BI readout. The system supports monitoring of multiple sterilization processes: steam sterilization, ethylene oxide sterilization, formaldehyde sterilization, and vaporized hydrogen peroxide sterilization. Operation is simple. Using the LCD touchscreen, prepare the BI using the crusher and insert it into the incubation chamber. The auto reader detects biological activity during incubation. It uses UV fluorescence detection technology. Changes occurring during incubation are continuously analyzed by the system. The workflow is simple.
Prepare, insert, verify, and record. During incubation, biological activity is monitored automatically. The incubation results are displayed on the device screen. The main dashboard provides a comprehensive overview, allowing users to monitor the real-time status and detailed operational data of all 8 incubation channels at a single glance. Operating conditions vary depending on the sterilization process and BI type. For example, rapid readout may occur in about 2 minutes at 60 degrees Celsius. EO monitoring operates at 38 degrees Celsius with approximately 90 minutes of incubation. When connected to a PC, multiple incubation channels can be monitored in real time. Users can quickly check the progress and remaining incubation time. Once incubation is complete, results are automatically saved in the history database. All incubation data and results are automatically recorded by the autoreader. The data are stored in the PC software. Each incubation test records 16 data fields. These records support documentation and traceability. Through the BI-LOT traceability feature, you can verify BI-LOT information by scanning barcodes. This scanned data is recorded alongside incubation results, helping to maintain the traceability of sterilization monitoring records. Incubation results are automatically recorded and saved by the system. Key monitoring data, including start and end times and BI-LOT information, is logged together, enabling comprehensive management of sterilization monitoring records. Stored incubation records can be searched and accessed through the PC software. Now let's look at the readout process. First, scan the barcode. Confirm the sealed condition of the BI while wearing protective equipment. Crush the internal ampule using the crusher. Gently shake the BI and insert it into the incubation chamber. Incubation begins automatically. When the readout is complete, the result appears on the screen. The results can also be printed if required. Users can monitor incubation progress and store results using a PC or laptop. Printer connection, barcode scanning, and PC connectivity are available as optional configurations. The system operates reliably with a 12-volt DC power supply. Fast workflow, clear status, documented results. Engineered for sterilization. 예, 챔버 래피드 BI에 대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죠? 하여튼 이제 여기까지 이제 BI에 대해서 한 거고, 이제 케미칼 인디게이터에서 제가 15분을 하면 저는 이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또 케미칼 인디케이터를 온 김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케미칼 인디게이터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규격을 배우고 쭉 이해할 수 있도록 케미칼 인디게이터는 타입 1부터 6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요. 타입 1이 뭐고 6는 왜 쓰고 5를 왜 쓰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일러드릴게요. 그러면서 케미칼 인디게이터는 화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눈으로. 바이오로지컬은 생균으로 했다면 이 케미칼 인디게이터는 이게 도포하는 이 양, 그다음에 속도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케미칼을 하는데 타입 1부터 6까지가 존재하죠. 그래서 타입 1은 주로 겉에 붙이는 걸 다 타입 1인데 프로세스 인디게이터인데 타입 1은 타입 4보다 훨씬 더 쉽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겨요. 타입 1은 멸균기를 안 하고 멸균기에 넣고 한 30분 놔두면 싹 변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좀 더 빨리 변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 멸균기에 들어갔다 나왔는지를 구분하자는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타입 2는 뭐냐면 특정한 테스트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기라든지 배치 테스트라든지 이렇게 어떠한 이 장치 안에 케미칼 인디게이터를 넣으면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케미칼 인디게이터가 타입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3, 4, 5, 6 이 5가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넣으면 무조건 넣으면 타입 2라고 하는데 그건 좀 다른 거예요. 제가 이런 시간에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디게이터 물질이 있는 걸, 이거 인디게이터라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운반체가 존재해요. 이거 주로 뭐 종이라든지 플라스틱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디게이터가 있고 요 물질이 있잖아요. 요거를 인디게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디게이터가 타입 1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6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인디게이터를 어떠한 장치에 이걸 다 넣으면 이걸 타입 2라고 불러졌던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타입 5를 넣어서 쓰겠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좀 더 다른 방식은 뭐 타입 1을 쓰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거 들어가는 건 회사의 제조법 따라 좀 다른다고 하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타입 1부터 6가 구분되는데, 이제 제가 3, 4, 5, 6를 얘기 안 했잖아요. 그것도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2014년도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아까 침에 퀴즈를 제가 낼까요? BI의 규격 번호가 뭐라고 얘기했죠? 111 뭐라 그랬지 않았나요, 제가? 누가 얘기했어요? 1238. 예, 예. 손 들면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고도 손 들면 됩니다. 요령이죠, 그죠? 예. 그런데 혹시 케미칼 인디게이터의 규격 번호가 뭔지 아실까요? 다시 누가? 예, 손을 들어요. 뭐죠? 뭘? 111 뭐죠? 예, 40 시리즈예요. 예,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3만 원인가 2만 얼마예요, 이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근데 그 11140이라고 나오면 이건 다 CI에 대한 이야기예요. CI. 그래서 CI 다시 이름 뭐냐면 CI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가서 사면 딱 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입 1이 뭐고 타입 2가 뭐고 이런 것들을 한 30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개정판이 거의 10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14년도에 어떻게 됐냐면 2014년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클래스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클래스 1, 2였던 게 2014년부터 타입 1부터 6로 바뀌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타입 2는 요 모양을 넣어주자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써서 있는 인디게이터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이건 타입 2다 라고 한 거고, 그 전까지는 포르말데이드에서 타입 5가 있었거든요. 그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상화수소가 타입 1밖에 없었어요. 그전에는요. 근데 타입 4가 나오고 이렇게 개정이 됐던 내용이었던 걸 정리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케미칼 인디게이터의 타입 1이죠. 이건 프로세스 인디게이터들이에요. 그래서 나벨러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포스 시스템 이런 것들도 다 겉에 하는 거니까 타입 1이었던 거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컨테이너에도 인디게이터 쓰잖아요. 이것도 타입 1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빨리 변했던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타입 2는 뭐냐면 보이드 테스트.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왜 어떠한 장치 속에 케미칼 인디게이터가 들어 있잖아요. 근데 배치라는 테스트도 있어요. 보이딕은 멸균기 장비 성능 테스트 하려고 스팀을 빈 챔버에 넣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배치 테스트 존재해, 인류에. 미국 사람들은 BI 위주로 하지만 유럽은 배치라는 걸 쓰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 의아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스팀 멸균기를 5번 돌린다고 쳐요, 하루에. 근데 보이딕이 끝난 다음부터 BI를 한 번밖에 주로 안 해요. 그 나머지 4개는 그냥 마음의 위안을 느끼고 그냥 바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인류가 발전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임플란트 할 땐 넣자. 라고 해서 임플란트가 되면 이제 그때만 넣어주니까, 예를 들어 임플란트가 없는 거는 그냥 좀 빠개 나가는데, 원래 배치를 쓰면 좋아요. 타입 5를 넣어서 PCB에 넣으면은 타입 5가 이제 뭐냐면 BI보다 좀 더 정확한 인디게이터를 타입 5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가 아까 전에 타입 1은 잘 변하지만 타입 5는 그렇게 잘 변하지 않아요. BI에 갖고 있는 요소보다 조금 더 어렵게 변합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여튼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보이딕이 있고, 이게 배치 모니터링이에요. 배치는 물건과 같이 들어가서 얘가 변하고 나면 이렇게 분출하는 이런 방식. 이렇게 해서 유럽은 배치를 많이 쓰고, 미국은 스팀 BI를 많이 쓰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입 3를 읽어줄게요. 3는 조금 특수한 인디게이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스팀 인디게이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시간과 온도와 스팀이 다 동시에 조건이 맞아야 스팀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팀이 딱 1초만 닿다고 하면 변하지 않아요. 이 스팀이 인디게이터를 만들 때 타입 1부터 뭐 5가 있을 때, 5 같은 경우에 스팀이 닿아서 134도에 최소한의 2분 정도 노출돼야 변하게 돼 있어요. 온도와 시간과 스팀인데, 만약에 스팀 인디게이터는 스팀이 안 닿으면 변하지 않아요. 열만 134도에서 뭐 2분을 준다고 해서 절대 변하지 않아요. 스팀이 닿기 때문에 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스팀 인디게이터예요. 근데 이 요소가 뭐죠? 3개 요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만 검사하겠다는 거야. 딱. 그거를 타입 3라고 하는 거예요.
파라미터를 하나. 근데 여러분이 쓰는 건 멀티 파라미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멀티 파라미터를 뭐라고 그러냐? 타입 4라고 해요. 그래서 타입 4를 여러분들이 다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인디게이터에 타입 4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연구소에서나 연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는 구경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썼던 게 타입 4였던 거예요. 이게 멀티 파라미터였던 거고 여기에 타입 4라고 써 있었던 거죠. 이렇게 글씨에 이렇게 이걸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기 시작해. 그러면 타입 5가 뭐지? 4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건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타입 4보다는 5가 정확한데 5는 이제 BI보다 좀 더 성능이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게 타입 5인데 스팀 같은 경우에는 하나 볼까요? 스팀은 134도에서 2.59 3분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나서 3분 30초 있잖아요. 3분 30초에서는 변하는 거예요. 이게 타입 5에 조금 만들기 어려워요. 일단 이 오차에서 2분 59초랑 3분 30초는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구간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3분 30초부터는 완전히 변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타입 5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두로 이게 정확하게 만든다면 바이오로지컬보다 좀 더 정확한 거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한 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타입 4라든지 1보다는 되게 엄격하게 만들어져요. 이게 타입 5예요. 이렇게 이런 거기 때문에 타입 5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여기 타입 5까지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제? 근데 1 그다음에 여러분 4, 5 이게까지는 이해하신 거예요. 2도 이해했죠 이제? 2는 이 PCD 안에 1이나 3, 4, 5, 6를 넣는다 그랬는데 그럼 타입 6가 뭘까요? 혹시 타입 6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네. 아니요, 어렵다 그랬나요? 네, 어렵다는 걸 좀 특수한 걸로 바꿔볼까요? 1부터 5를 다 포함하는 거죠? 아니에요. 어렵지만, 예, 어렵지는 않지만, 약간 비슷해서요. 약간 비슷해서. 특수 인디게이터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광우병을 죽이고 싶었는데, 인류가 이제 광우병을 죽이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들이 쓰는 인디게이터는 안 돼요. 광우병은 134도에 18분이 지나야 균이 죽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인디게이터를 쓰면은 그냥 훌쩍 변하겠죠. 왜냐하면 134도에 3.5분이면 변하는 인디게이터를 썼는데, 특수 인디게이터가 필요했던 거예요, 인류에. 뭐 7분짜리를 만들고 싶다든지, 뭐 이렇게 특수 인디게이터를 만들고 싶었던 게 타입 6였던 거예요. 그래서 광우병은 특수 인디게이터 가져오라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 안 쓰려고 하면 다 폐기 그냥 일회용으로 먹이든가. 그래서 특수 인디게이터를 이 타입 6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입 6는 타입 5보다 더 정확해야 돼요. 오차율이. 그래서 좀 더 정확하면서 특수하게 만들면 6이기 때문에 여러분 6를 보기가 쉽지는 않을 거지만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입 6 보여드릴까요? 타입 6는 이렇게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같은 134도인데 정확성이 아까 치면은 2분 59초였잖아요. 근데 그게 옆으로 땡겨옵니다. 3분 20초까지 땡겨와요, 거의. 그래서 3분 30초 이렇게 오차율이 아주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또 특수하게 만들려면 요게 180도 18분 후에 얘가 변화해줘야 돼요. 이런 인디게이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없는 특수한, 그러니까 약간 어렵다? 디피컬하고 또 특수하고 좀 다르잖아요. 하여튼 근데 특수한 인디게이터가 타입 6였는데 오늘은 이제 타입 6까지 이해하셔야 가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강의를 시작을 한 45분 했거든요. 엄청 똑똑해진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BI에 대해서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1138 시리즈 1부터 8까지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방향은 알았잖아요, 그죠? 규격을 이제. 사지 않아도 돼요, 이제. 여러 가지. 근데 알면 이제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케미컬 인디게이터에서 가르쳤죠. 1140 시리즈. 그러면서 시리즈도 얘도 1부터 뭐 6까지 있어요. 그래서 1은 일반적인 거고, 뭐 2는 없고, 3은 뭐냐면 보이딕 테스트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4는 유럽 방식 보이딕 테스트에서 나온 거고, 5는 미국 방식 보이딕 테스트에 나온 거고, 다시 6은 할로로드 테스트를 어떻게 하자. 왜냐면 우리가 이 카테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로로드 테스트를 어떻게 할까라는 연구가 다시 6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꾸 변화되는 모습인데 요거 알면 이제 CI, BI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130 말고 134도예요. 134도에서 BI 같은 경우에는 20초 전에는 쥐 절대로 안 죽어요. 근데 19초 8부터 1분까지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1분부터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이론상. 근데 케미칼 제가 뭐라 그랬죠? 타입 5를 어떻게 만들었죠? 타입 5는 22.59부터는 안 변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그리고 3분 30초까지 변할 때도 있고 변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3분 30초면 완전히 변해야 돼요. 타입 6는 좀 더 엄격해요. 실제로. 좀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규변하는 게 규격이고, 이제 이걸 알면 이제 CI 전문가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CI로 그 대학원 논문을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연구해서 이제 석사를 연구해서 받았고, 그다음에 BI 연구를 해서 제가 박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해 나가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것들을 잠시 제가 공부한 것 중에 일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널의 약점이 좀 있어요. 왜 약점이 있냐면, 요게 이렇게 우리가 인터널 노는데, 이렇게 카테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특수한 걸 쓰기도 해요. 그래서 배치를 쓴다든지, BI가 안에 기구에 들어가 있는가, 이런 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보다는 더 엄격하게 우리가 더 찾아내야 되겠죠. 그죠? 이 침투하는 이런 것들에서 PCD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디케이터들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근데 다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겉에는 겉에대로 봐야 사람들이 뜰 수 있는 허가를 주는 거고, 뜯었을 때도 안에 인터널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이런 것들도 되고, 그 다음에 그게 타입 4를 넣을 건지 5를 넣을 건지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타입 5를 넣어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건 타입 4를 넣자. 이렇게까지 어느 정도 합의를 받고, 특수한 건 타입 6를 넣자. 뭐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면서 이렇게 각종 인디케이터를 넣으면서 안전하게 하는데, 제가 처음 입문했을 때는 이 멸균 세계에는 보이지도 안 하는 병원 좀 많았고, 놀테이프만 썼던 병원도 많았어요. 당연히 큰 병원에서는 썼었지만, 그죠? 근데 그러다가 지금은 그래도 인증이라는 이거가 도입되면서 상당히 많이 엄격해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 것 같고요. 멸균기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멸균기 중에 스팀이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가산화수소 멸균력은 제가 봤을 때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오가스나 포르말린은 제가 봤을 때는 500 정도 됩니다. 스팀보다 침투가 잘 돼요. 왜냐하면 가스잖아요. 가스는 공기랑 섞이기 때문에 쭉쭉쭉쭉 들어가요. 근데 나오기가 어려워서 에어레이션을 그렇게 많이 해줬던 거예요. 균을 죽이는 거는 금방 죽였던 거예요. 근데 에어레이션을 해서 환자한테 쓰려고 하니까 12시간씩 막 걸렸던 거지, 실제로 균은 죽이기 전에 1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모니터링 하는 방법들이 있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례 연구를 조금만 이제 하고 가는데, 이제 이론을 알아야 사례를 알죠. 그죠? 왜냐면 제가 이제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18년째 인디게이터 회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2천만 개에서 3천만 개를 매달 찍어내더라고요. 개수로 따지면 이제. 왜냐면 인터널 한 박스에 250개 있다고 우리 계산을 하고, 근데 3천만 개를 이제 병원 전국에 매달 소화해내는데 전화 오는 것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냐면, 인디게이터가 변했을 땐 절대 전화하지 않아요. 그냥 장비가 고장났어, 변해서 그냥 가요, 그냥. 근데 조금만 안 변하잖아요. 불이 나게 전화해서 변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이제. 인디게이터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원래 안 변하는 거를 집어내자고 하는 게 인디게이터. 그럼 인디게이터를 안 써야 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회가 조금 더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 왜냐하면 성숙한 사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 변한 걸 당연시 생각해요. 그래서 장비도 여러분들 스팀 멸균기를 쓰면 당연히 고장나게 돼 있는 거예요. 스팀에 견디는 재질은 인류에 존재하지 않아요. 도어 가스켓도 반드시 2, 3년 안에는 고장나고, 뭐 밸브도 고장나게 돼 있으면 장비가 이제 멈추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인디게이터가 안 변해줘야 되는 거, 원래. 그때 찝어내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당연시, 안 변한 걸 당연시 해야 되는데, 우리 어떤 데는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는 10년째 안 변했어요. 잘 변했어요. 그 애도 잘 죽었어요. 그럼 이거 약간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수리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거랑 맞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사회는 이 실수하고 망가지는 걸 당연시 생각을 해서 그걸 정직하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근데 평가받아서 퍼펙트하면 그건 아직도 후진국인 거예요.
실제 저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했잖아요. 젊은 애들한테 탐나 성공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 원래 젊은 사람들한테는요,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딸이 이번에 그 회장 선거 나갔거든요. 근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회장에서 동률이라는 거예요. 또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한 표 차이로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저는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붙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픔이 없잖아요. 저는요, 저 봐요. 늘 얘기해요. 제가 재수 5번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 석사도 40살이 돼서 한 거예요. 50살이 넘어서 박사를 받았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를 매일 실수하고 아파했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에 더 별로 안 아파해요. 그리고 계속 끝까지 가는 거야.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천재들 많았었거든요. 똑똑한 사람들 되게. 근데 그 사람들은 한 번 넘어지면 되게 아파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공평하다.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 떨어지는 게 더 낫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꾸 떨어지는 게 내색하면 큰 거에 도전을 자꾸 하려고 하겠죠. 그게 강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인디게이터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습도가 안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해보면 어떤 일이 보면 습도를 맞추면 원래 습도가 여기 60, 70이 돼야 되는데 습도가 38이면은 잘 안 변하는 게 맞아요. 습도도. 그럼 습도가 장비가 고장날 또 이제 습도가 안 맞다 하면 또 여러분들 장비 회사에 부지런하게 전화해서 막 뭐라 하잖아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이오가스나 이럴 때 플라스틱 위주로 들었는데 여기에 막 포든 넣다든지 종이를 넣다든지 흡입할 수 있는 엠브를 많이 넣잖아요. 그러면 습도가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물건을 넣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찾아 나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스팀이나 이런 수분을 많이 먹어요. 플라스틱이. 그러면서 이런 거하고 카테터 이런 거는 주로 인디게이터 잘 안 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안 변하면 어떡하죠? 인디게이터 해서 부르고, 카테터 해서 부르고. 네, 5분 남았다는 뜻입니다. 네, 5분 안에 설명해줘. 하여튼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이 조건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이 컨테이너 박스를 덜 넣어야 돼요. 이런 게 여러 개 있으니까 방해를 받는 거예요. 덜 넣으려고 노력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조건을 하고, 아예 플라스틱하고 섞어서 넣는데, 컨테이너만 10개 넣으면 인디게이터가 안 변할 확률이 나올 수가 높다는 거예요. 습도를 막 자꾸 먹으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하죠? 또 챔버 전환하는 거예요. 이거 안 변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건, 인디게이터가 안 좋아서도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인디게이터 타입 5를 엄청나게 정확하게 만들어서 시판을 해봤거든요. 안 변하는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뒤로 딱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죠. 전화 와서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만들어도 뭐 이런 것도 있고, 원래는 이오가스 모니터링 할 때 법이 3mm에 4.5m PCD 만나서 하는 게 국제법이에요, 원래. 그래서 그걸 시판에서 만들었잖아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안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PCD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게 사회가 발달되고 이거 할수록 하는 게 정확한 건데, 아직까지 우리는 거기에 점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좀 뒤로 만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스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제 요 사례를 알아야 되는데, 스팀이 인류가 처음 만들었을 때 그래비티를 만듭니다. 그래서 스팀만 쭉 넣어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팀은 물로 만들기 때문에 물은 공기랑 절대 안 섞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다가 스팀을 넣으면 공기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공기가 남아 있으면 사면력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스팀이 타면 스팀 매기가 되는데 공기가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은 건절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팀이 닿는 것은 134도에 3분이면 균이 죽었던 건데, 공기가 남아있는 존은 5시간 해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딕을 하는 건 뭐냐면, 공기를 잘 제거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 제거력이 안 되면 장비를 안 돌리는 게 보이딕 테스트의 핵심 원리였던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래비티로 하게 되면 이게 스팀이지만 공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존은 3일력까지 다 닿았죠. 스팀이 닿으면 3분 안에, 스팀이 안 닿으면 5시간 걸린 거예요. 같은 134도의 온도에도. 실질적으로. 이런 게 이제 다르면서 인류가 그러면 어떻게 했죠? 보이딕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바꾼 거예요. 1963년도에 이런 멸균은 안 된다. 프리베큐움을 해가지고 공기가 완전히 제거된 멸균만이
퍼펙트하게 균을 죽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론이 받아들여져서 1963년부터 보이하고 딕이라는 학자가 만든 거고 논문을. 그러면서 프리베큐um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프리베큐um은 뭐냐면 이 펄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을 하고 스팀을 넣고 하는 이런 장치를 통해서 공기를 하면 어떤 일이 뭐냐면 이 공기가 제거됐던 거예요. 근데 그 펄스가 고장 나는 건 뭐냐면 밸브가 고장 나거나 진공 펌프의 성능이 떨어지면 이걸 못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보이딕이 안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럼 니크 테스트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관이 있었던 거예요. 스팀에서. 그러면서 이것들을 하는 게 이제 인디게이터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보실까요? 그래비티로 우리가 인디게이터를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비티는 PCD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노출됐을 때는 다겠죠, 그죠? 근데 그걸 프리바큐를 하면 똑같은 조건이 다 변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 강도가 얼마나 좋냐 안 좋냐를 다 이런 것들을 다 집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래비티에 대해서 우리가 BI도 한번 해볼까요? BI를 20분 한다고 해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균도 보시면 그래비티로 저희가 돌려봤잖아요, 이렇게요. 인디케이터도 안 변하지만 BI도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덮어져 있었죠, 옛날에. 침투할 수가 없었던 거죠. 프리베큐움만이 이거를 침투해서 균도 죽이고 케미칼 인디케이터 변하는데 이 프리베큐움 때 이거 펄스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비를 돌리면 요란하지 않나요? 스팀 매기기를 우웅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프리베큐움에서 공기의 침투력을 만들어줬던 거고 실제로 조용할 때가 균 죽이는 시간이에요. 그 나머지는 건조 시간 또 요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기기 돌리고 조용하면 균 죽이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침투력, 나머지는 건조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캔에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캔에다가 그래비티 돌리면 안 돌리게 돼 있어요. 실제 안 변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비티에서 열로서는 인디게이터가 안 변한다는 걸 얘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스팀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비티는 이게 뚜껑을 닫아놨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도 못 들어가요. 왜냐면 공기가 눌러 있었기 때문에 스팀이 닫아도 공기가 눌러 있기 때문에 스팀이 닿지 않고 공기를 층해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디게이터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팀 인디게이터는 열로 변하는 게 아니라 스팀이 닿아야 되는 이 원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뭐 이제 보이딕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는데 저는 포로스와 하로 테스트를 동시에 하는 시대가 오거든요. 1.5m를 두고 이게 다시 6이에요. 규격.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7kg인데 이게 브라운 이게 스테리스 회사입니다. 스테리스 회사가 이걸 만들어서 이게 실제로 동시에 하는 시대가 앞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딕도 하고 하로드 테스트를 동시에 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먼저 아니까 10년, 20년 전에 이런 제품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도 따라하고 뭐 한번 하는 거죠. 그리고 보이딕도 4kg가 있고 7kg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미국은 법이 4kg예요. 보이딕이. 유럽은 7kg인 거예요. 완전히 법이 달라요. 매균기를 만들 때부터 달라요. 미국은 7kg 매균기를 만들면 허가를 안 해줘요. 4kg. 근데 유럽은 법이 7kg예요. 근데 제가 이제 보사부가 제가 장관이 되면 우리는 보이딕 10kg를 만들어서 워낙 우리는 뭐 적재도 많이 하고 침투 많이 하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자칫 이제 책을 한 권 읽으면 이제 무서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책을 이제 전체 전문가가 봤을 때는 이 미국이 이제 이 4kg로 간 이유가 있어요. 미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 가장 부유하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똑똑한 나라가 지금 현재 미국이에요. 인류가 만들어진 45억 년 이래. 그래서 미국은 이게 엄격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소모품 쓰고 작게 넣어서 하라고 하는 게 좀 더 나은 거예요. 근데 이걸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원래 없는 거예요. 나눠서 써야 되고 하죠. 근데 미국 외에는 다 유럽은 다 7kg의 법. 거기 4kg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제 장비를 못 만들면 4kg를 만드는 거예요, 원래. 이게 그런 거 있죠. 근데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가 미국의 위대함은 정직항이야. 7kg 보이드 그러면 안 변해, 일부러. 만들 수도 있죠, 그 기술을. 근데 그냥 딱 뒤로 물러 쓴 거야. 이런 것처럼 좀 달라,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미국을 따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인디게이터 4kg를 한다는 걸 쪼개서 넣기 때문에 인디게이터 2배 써야 되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되는 또 돈이 좀 있어야 미국 스타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법을 정직하게 지내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5로 간 거고, 원래는 7이었었어요. 다 7km 썼다가 미국이 분화해서 나간 거죠. 우리는 4km만 할 거야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사례를 봤을 때 여러 가지 한데, 이제 PCD가 이렇게 공간이 많으면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인디케이터 만나는 곳은 공간을 적게 해줘야 아주 정확한 인디케이터가 된다는 사례 연구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냐하면 스팀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하나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건 뭐 다 지나가고, 여기가 폴을 크게 싸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응축작용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스팀이. 근데 물체를 탁 만나면 1000분의 1로 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응축작용이 일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34도였잖아요. 그죠? 134도인데, 얘가 안으로 들어갈수록 140도가 돼버려요. 과학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제가 이걸 얘기를 하냐면, 140도가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디게이터라고 하는 거는 스팀이 닿아야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만약에 121도도 하고 134도를 하는데, 만약에 150도로도 명현할 수 있죠. 스팀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150도가 되면 스팀이 없어져 버려요. 날아가니까 어떻게 되죠? 열로 변화하기 때문에 134도를 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140도가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수분이 없는 열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케이터가 안 변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겉에는 잘 이제 변했는데 안에 안 변할 수가 있는데, 안에 안 변하는 게 침투가 안에서도 그렇지만, 포각화로 열로 뜨거워지면 스팀이 들어가다가 스팀이 포화 스팀이 아니라 건열 스팀이 되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폴을 너무 크게 싸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하시겠죠? 134도 때는 이 97% 포화 스팀에서 물방울이 존재하는데, 140도 때 물방울이 없어져 버리면 건열화가 돼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스팀이 다시 5시간 하면 주의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다 밝혀냅니다. 그런 거고, 이제 PCD도 이게 들어가는데, 공기를 제거하려면 펄스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겉에는 잘 닿아서 스팀이 드는데, 이 안에 들어가려면 공기를 제거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게 보이드 테스트예요. 배치 테스트. 그래서 PCD를 이용했던 거예요. 다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그 다음에 스팀의 퀄리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스팀이 뭐 만들면 다 좋을지 알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유로 스팀을 만들었다고 쳐봐요. 스팀이 그냥 막 기체가 생겨서 멸균이 아니라 공기로 가득 찰 겁니다. 이런 게 뭐냐면, 좋은 물로 만들어야 퓨어 스팀이어야지만이 좋은 스팀을 만드는데, 만약에 밥 짓는 스팀, 막 일반 물하고 막 안 좋은 물로 만들면 이 스팀이 그 가스를 동반해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스가 뭐냐면, 이게 다시 건열화되는 거예요. 공기는 뭐죠? 공기가 생기면 요 전에는 균이 안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NCC 가스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중요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스팀 멸균하고 나면은 얼룩 자꾸 남고 있잖아요. 그거 다 왜 그러냐면 수질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수질을 좋은 걸 쓰면 남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것들. 근데 물이 왜 생기냐라고 하는 적재도 잘못될 수도 있지만, 뭐 하여튼 그런 겁니다. 이 정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인데, 역시 질문은 없는 것 같아서 시간이 지났다고 저 눈치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CIA, BI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